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목종을 폐위시키고 세왕이 즉위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거란의 성종은 불같이 화를 내었다. 그동안 고려는 우리 거란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평화를 이끌었다. 잘하고 있는 왕을 폐위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는 반드시 송나라를 사대하는 유학파들의 짓일 것이다. 내 즉시 대군을 이끌고 가 그놈들을 모조리 도륙낼 것이다. 소태후가 말했다. 폐하의 말씀이 옳으시오. 나는 일찍이 천추태후와 평화를 약속하였소. 그런데 하루아침에 고려 임금을 폐위시킨 짓은 우리 거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니 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 정변의 책임을 물을 것이오. 성종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머님께서는 기력이 날로 쇠약해져 직접 군사를 이끄시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일은 소자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소자는 어머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이끌고 승리하는지 모두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자가 앞장서 나가 어머님의 근심을 해결하겠나이다. 소태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나는 이미 섭정을 끝냈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 군사들에게 오히려 방해만 될 것이요. 몸은 비록 이렇지만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요. 모든 것은 폐하의 뜻대로 행하세요. 어머님의 마음이 꼭 제 마음과 같사옵니다. 반드시 고려의 역적놈들을 척결하겠나이다. 신료 하나가 나서 말했다. 먼저 사신을 보내 일의 전말을 물으시옵소서. 군사는 그 뒤에 일으키셔도 늦지 않습니다. 성종은 그 말이 옳다 여겨 급사중 양병과 대장군 나윤륜을 보내 전왕의 사망에 대하여 물었다. 그동안 우리 거란과 고려는 서로 평화롭게 지내왔습니다. 지금 강조의 반란은 거란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 아닙니까? 현종이 쩔쩔매며 말했다. 우리 고려에 내부 사정이 있었소. 그저 사정이 그러할 뿐 거란과의 관계는 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니 염려치 마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서는 칼을 겨누고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폐하께서는 이 일로 매우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럴 리가 있겠소. 우리도 사람을 보내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요. 고려는 즉시 내사시랑 평장사 진적과 직중대 상서 우숙 윤열을 거란에 보냈다. 폐하 천추태후는 폐위된 왕을 대신하여 김치한과 불륜의 관계를 맺는 등 그 행동이 매우 부도덕하였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김치한의 아들을 낳고는 그 아이를 보위에 올리고자 궁에 불을 지르고 선왕마저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여 강조가 군을 일으키고 김치한의 무리들을 잡아들여 나라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성종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그 반대가 아닌가? 너희들이 송나라를 사대하고자 강조의 난을 통해 임금을 갈아치운 것이 아닌가? 그 난을 일으킨 명분으로 천추태후가 음란하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혼란을 바로잡고자 함이었고 우리 고려는 앞으로도 거란과의 국교를 단단히 할 것입니다. 성종은 당장 고려 사신의 목을 베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알았다. 이 일은 신료들과 논의 후 앞으로의 일들을 정할 것이니 사신들은 돌아가도록 하라. 성종이 신료들에게 물었다. 저들의 말이 사실일까? 한문인 진사 한기가 나서 말했다.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고려 왕가의 여인들이 재혼하는 일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게다가 천추태후의 불륜이 비도덕적이라 왕순을 새 임금으로 옹립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냐? 왕순 또한 경종에 비었던 헌정왕후가 그녀의 삼촌인 안종왕후과 불륜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굳이 비도덕적이라 따진다면 이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치가 이러한데 어떻게 그들이 천추태후가 비도덕적이라 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듣고 보니 그렇구나. 그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억지 명분을 만들어 반란을 일으킨 것이 틀림없다. 반란을 일으킨 자는 강조이며 강조를 끌어들여 역모를 꾀한 자는 신라계가 주축이 되어 있는 유학파들입니다. 왕후계 어머니 신성왕후 또한 신라계이니 유학파들이 새 임금을 앞세워 정권을 잡는다면 반드시 송나라와 유대하여 우리에게 칼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이번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안 그래도 강동 육주가 저들에게 넘어간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다. 이것을 구실로 모두 빼앗아야겠다. 1차 공격 때는 서희가 나라를 구했다만 이제 그도 죽고 없으니 누가 있어 고려를 구하겠느냐. 이번의 짐은 반드시 고려를 장악할 것이다. 한편 폐위된 목종은 태후와 함께 목 놓아 울며 법왕사로 출어하였다. 강조는 왕을 폐위시켜 양국공으로 삼고 군사를 보내 김치양 부자와 유행강 등 7인을 죽였다. 왕이 선인문으로부터 나올 때에 모시는 신하들이 처음에는 모두 걸어가며 따르다가
여기에 이르자 말을 타고 따르는 자가 나타났다. 기법사에 도착하자 어의를 벗고 음식의 격식을 낮추어 올렸다. 강조가 채양 등을 불러 관직을 나누어 주자 왕이 채양에게 말했다. 요즘 부고에 화재가 일어나는데도 경계를 게을리하여 변란이 갑자기 일어났으니 모두가 내가 덕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다시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다만 바라는 것은 시골로 돌아가 늙는 것이니 그대는 새 임금에게 이 뜻을 아뢰고 잘 보좌하도록 하라. 라고 하고 드디어 충주로 향하였다. 태우가 밥을 먹고자 하며 왕이 몸소 소방과 사발을 받들었고 태우가 말을 타고자 하며 왕이 친히 말고삐를 잡았다. 채양이 돌아와 목종이 이와 같은 뜻을 전하자 강조가 신료들에게 물었다. 비록 폐위된 군주이지만 그 효심이 감동적이지 않소. 패주의 말대로 남은 생이나 태우와 함께 살게 해주는 것도 덕을 쌓는 일이라 보는데 그대들은 어찌 생각하시오? 신료들은 고개를 저었다. 안됩니다. 태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패주가 살아있는 것은 새 정권에 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후환을 남기지 말고 죽여야 합니다. 강조가 한동안 생각을 정리하더니 이윽고 결심하였다. 좋다. 날랜 자객을 뽑아 패주에게 보내도록 하라. 강조의 명을 받은 자객은 나는 듯 말을 달려 적성현에 이르렀다. 검은 옷의 자객들이 순식간에 포위하자 천추태우가 불같이 화를 내며 꾸짖었다. 이 무슨 짓이냐. 감히 폐하의 길을 막다니 너희들이 정녕 죽고 싶은 것이냐. 복면의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폐하 운운하다니 어이가 없구나. 너는 아직도 네가 태우라고 생각하느냐. 목종이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소자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부디 어머님께서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목종은 눈물 흘리며 천추태우에게 마지막 큰절을 올렸다. 그리고 자객들에게 호소하였다. 태우마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모두가 내가 안고 갈 것이니 제발 어머님만은 살려다오. 자객은 망설이지 않고 칼을 빼내어 목종을 베었다. 천추태우는 쓰러진 아들을 부여잡고 날이 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들은 왕이 자결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시신은 문짝을 취하여 만든 관에 넣어 객관에 임시로 안치하였다. 왕은 왕위에 있은 지 12년이었고 나이는 30세였다. 성품이 침착하고 굳세어 어려서부터 임금의 토랑이 있었고 궁술과 기말을 잘하였다. 술을 즐기고 사냥을 좋아하여 정사의 뜻을 두지 않았고 총애하는 자들만 믿고 가까이 하다가 화를 당하였다. 한편 거란의 성종은 마침내 장군 소홍을 보내 친히 정벌에 나섰음을 알렸다. 이에 고려조정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특히 즉위하자마자 전쟁을 겪어야 하는 현종은 눈앞이 캄캄하였다. 우리가 거듭된 화해를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란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강조가 나서 말했다. 폐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강조가 나서 저들을 격퇴시키겠나이다. 오, 믿을 사람은 오직 장군뿐입니다. 어서 가서 거란을 막으세요. 1010년 10월 1일 참지정사 강조를 행령도통사로, 건교상소 우복야 상장군 안소광을 행령도병마사로, 소부관 최현미를 좌군병마사로, 형부시랑 이방을 우군병마사로, 예빈경 박충숙을 중군병마사로, 형부상서 최사위를 통군사로 임명하여 병사 30만 명을 통솔하여 통주에 진을 치고 거란에 대비하였다. 거란의 성종은 친히 4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다. 우리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어디인가? 흥하진이옵니다. 흥하진은 강동 육지에 위치하며 우리가 국경을 맞대는 첫 번째 관문이옵니다. 흥하진을 지키는 군사는 몇이나 되느냐? 약 3천 정도로 파악되어옵니다. 3천이라. 먼저 항복을 권유해보는 것이었다옵니까? 그대의 말이 옳다. 우리가 40만을 이끌고 왔고 흥하진을 지키는 군사는 고작 3천이다. 잿간놈들이 어찌 항복하지 않겠느냐. 거란은 서신을 보내 항복을 요구하였다. 지금 역신 강조가 임금을 시해하고 어린 왕을 세웠기 때문에 친히 정예병을 거느리고 와서 이미 국경에 이르렀다. 너희가 강조를 잡아서 어가 앞으로 보내온다면 곧 군대를 되돌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곧장 개경으로 들어가 너희 처자식들을 죽일 것이다. 고려병사들은 막상 눈앞에 40만 대군이 몰려오자 기가 눌려버렸다. 한장수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었다. 우리는 고작 3천에 불과합니다. 고작 3천으로 어찌 40만 대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되지 않을 싸움이니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흥하진을 지키는 도순검사 양규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첫 싸움에서 우리가 항복한다면 고려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다.
비록 우리 군사가 적다 하나 이곳 흥한지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상을 성벽처럼 이용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항복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양규는 답신을 보냈다. 나는 왕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지 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몸과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영원히 위대한 고려를 받들 것이다. 끝내 설득이 되지 않자 거란의 또 다른 장수가 말했다. 재물 앞에는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재물을 주어 양규를 달래보는 것이 어떨런지요. 성종은 그 말이 옳다 여겨 비단옷과 은그릇을 보냈다. 하지만 양규는 끝내 받지 않았다. 성종이 이윽고 명하였다. 어차피 말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총공격하여 저 흥아지를 깨부술 것이다. 먼저 콧대 높은 양규의 길을 좀 눌러주어야겠다. 지금 즉시 고려인 포로들을 끌고 와라. 저놈들이 보는 앞에서 모조리 죽여버릴 것이다. 거란군은 죄 없는 민가의 고려인들을 성 앞에 데리고 와 일렬로 꿇어앉혔다. 그리고 칼을 치켜들었다. 보다 못한 양규가 소리쳤다. 그들은 힘없는 백성들이다.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이다. 이런 야만적인 짓을 행하고도 너희들이 대국이라 자부할 것인가? 성종이 웃으며 답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싸워왔다. 송나라도 우리를 보며 두려워 오줌을 지리는데 너희 고려 따위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두렵다면 항복하여라. 항복한다면 모두 살 것이지만 저항한다면 너희들은 물론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꼴이 될 것이다. 양규는 분노로 이를 갈았는데 입가에 피가 새어나올 지경이었다. 만약 우리 백성들을 죽인다면 내 기필코 너희들을 하나하나 잡아다 그 뼈를 씹을 것이다.